조선 왕실의 피바람, 12세 단종을 짓밟은 숙부의 검은 야망, 계유정난의 충격 실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453년 단종 원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어린 왕의 운명뿐 아니라 조선의 미래까지 뒤흔들었던 거대한 격변이었죠. 자,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밤, 칼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요. 조선 6대 임금 단종은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 전에 성군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시고 뒤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마저 병약하여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실에는 어린왕 단종을 든든히 뒷받침해줄 기댈 언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자 문종은 죽기 전 고명 대신이라 불리는 몇몇 충신들에게 어린 아들 단종을 부탁했습니다. 그중 핵심 인물은 바로 황표정사의 상징이었던 김종서와 황보인이었죠. 이들은 단종의 외조부 시몬의 조카들로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왕을 보필하며 국정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강력한 신권은 왕실 종친들의 불만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그 불안한 시대에 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차남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었죠. 수양대군은 학문과 무예에 모두 능했지만 무엇보다도 강력한 왕권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종서, 황보인 등의 고명 대신들이 어린 왕을 등에 업고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컸을 겁니다. 그는 한 명의 권람 등 자신의 측근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모사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수양대군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 비책을 꾸미기 시작했죠. 그들의 계획은 오직 하나, 단종을 보필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바람이 불어닥칠 정변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453년 10월 10일 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피의 연회가 시작됩니다. 수양대군은 먼저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던 김종서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한 명의 홍달손 등 무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기습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는 자택 앞에서 철퇴에 맞아 쓰러지고 그의 아들들마저 참살당하고 맙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극이 끝나자 수양대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단종에게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모를 꾀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어린 단종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결국 수양대군의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어서 수양대군은 황보인, 조극관 등 반대파 대신들을 대궐로 불러들여 숙청합니다. 그는 황표정사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신들이 왕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이를 빌미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그야말로 피의 숙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수양대군의 친동생이자 유력한 왕위 계승 경쟁자였던 안평대군 역시 정변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당하고 말죠. 형제 간의 비극적인 숙청은 수양대군의 권력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피바람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영의정부사 등 모든 요직을 독점하며 실권을 완전히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455년 그는 어린 단종을 압박하여 왕위를 강제로 물려받으니 그가 바로 조선 제7대왕 세조입니다. 이로써 계유정난은 막을 내리고 세조시대가 개막됩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히 왕위 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다 희생된 수많은 충신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우리는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그들의 굳은 충절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또한 단종의 폐위에 항거하여 벼슬을 버리고 은둔했던 생육신, 김시습 등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육조에서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는 신권이 강했던 문종 단종 시기와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세조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계유정난은 조선의 역사에서 권력의 비정함과 충절의 숭고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린 왕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 수양대군의 잔혹한 야망, 그리고 이에 맞선 충신들의 굳건한 신념까지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연의 욕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비극과 영웅적인 저항에 대한 성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철수였습니다.